네, 어제와 오늘이 시장에 다른 재료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계속해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다시 한번 반락이 나왔습니다. 5거래 만에 하락 전환한 뉴욕 증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좀 원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씩 좀 볼까요? 네. 네. 우크라이나 협상이 지금 낙관론이었는데 그게 좀 후퇴하는 바람에 좀 하락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빠질 자리에서 빠졌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우는 0.2% 하락, 나스닥은 1.2% 하락, S&P 500은 0.6%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강세 종목을 보면 월마트가 1.8% 상승, 코스트코가 1.1% 상승해서 소매업종 이쪽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원자재 관련 주식들이 또다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알코아가 2.3% 상승, MP 머티리얼즈가 3.2%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바이오 테크놀로지가 14.7% 급등을 했고요. 테바 파마스티컬이 6.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엑슨모빌이 1.7% 상승, 마라톤 오일이 2% 상승, 발레로 에너지가 4%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ADP 민간 부분 고용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월 대비 45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45만 명이었는데 그것보다 잘 나왔습니다. 레저 및 접객업에서 가장 크게 늘었는데요. 16만 6천 명의 고용이 증가가 됐고, 지금 ADP 민간 부분 고용은 며칠 후에 발표되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발표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도 여전히 잘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자스시티 연원 총재는 지금 연준이 완화적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립 기조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도 크게 줄일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은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렇게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지만은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S&P 500이 지금 퍼가 지금 20배에 달해가지고 하락 리스크가 더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은 증시에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양적 긴축은 아직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증시가 지금 부정적으로 반응할 경우에는 통화 긴축을 늦추는 패드푸시라고 하죠. 그거에 제게 기대감이 있지만 오히려 패드푸스는 어렵고 5, 6월에 50bp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거는 표면적으로는 일단 원투펀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협상이 생각보다 이게 또 진척이 없다라고 러시아 측에서의 공식적인 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좀 반응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험이 재부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유럽 쪽에서는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여전히 불안한가요, 전문가님? 지금 그렇게 크게 불안하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러시아는 말과는 틀리게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런 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시장이 그거에 조금 반응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0일 연속 올랐어요. 하루도 안 쉬고. 10일 거래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과열권이었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을 지금 필두로 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S&P에 대해서도 고퍼라고 봐주셨어요. 지금 시장 분석 그렇습니까? 예,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수가 높다.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채권 금리가 계속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간밤에 더 좁혀져가지고 월가는 긴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당분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신채권왕은 경기 침체 닥칠 것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금리 차 역전되는 거는 당분간은 좀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일시적으로 역전이 됐었는데요. 네. 지금 0.05 정도로 지금 좁혀져 있어요. 네네. 지금 근데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제프리 건들락 채권왕이 네. 지금 연준하고 월가 전문가들은 지금 일시적으로 금리 역전차가 발생을 해도
결국엔 신경 쓰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예. 일단은 제프리 건들락은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오히려 그쪽이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은 네. 여태까지 2년물하고 10년물하고의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매번 항상 경기 침체는 발생을 했고요. 딱 한 번 안 그런 적이 있어요. 언제요? 1965년에서 66년. 아, 그때만 빼고는 전부 이제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그렇군요.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연준하고 그다음에 IB들이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계속 얘기해 주신 게 금리 차가 역전이 되더라도 경기 침체까지는 굉장히 많은 갭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이거를 우리가 닥칠 거를 좀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여러 번 좀 언급을 해주시고 계신데 중요한 건 이제 괜찮습니다. 경기가 정말 GDP도 그렇고 지금 민간 고용도 잘 나와가지고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좀 발언도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축소해야 된다, 강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멘트가 또 나왔어요. 네. 네. 뭐 결국에는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랑 모건 스탠리의 기조랑 좀 비슷한 것 비슷하죠.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결국에는 양적 긴축은 시장에서는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것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유동성 축소가 되면은 결국에는 증시에 안 좋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하신 게 양적 긴축은 좀 지수에 덜 반영됐다고 분석하신 게 맞습니다. 예, 맞으시죠? 모건스탠 측에서는 지금 예,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유동성 축소를 간과하지 말라.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차 대조표 축소를 더 강하게 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대차 대조표가 축소가 될 것으로 뭐 당연히 뭐 시장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뭐 그거의 효과는 지금 증시가 얼마만큼 그거에 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저도 그는 일정 부분 맞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가 또 세지게 된다면 더 당황스러울 거고요. 예, 강도가 네. 더 세지게 되면 네. 당연히 뭐 더 당황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잠시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말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했듯이 결국에는 평균적으로 금리의 역전차가 일어나게 되더라도 한 20개월 정도, 길면 한 30개월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이제 경기 침체가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 좀 그렇고요. 하지만은 이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경기 순환 사이클에 의해서 정점과 이제 저점을 찍는다고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뭐 경기 침체로 가는 거는 당연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장이 얼마만큼 이제 버티느냐 이제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경기 침체로 가더라도 극적인 뭐 크라이시스 위기 상황까지만 가지 않는다면 시장은 붕괴되지를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위기 상황만 가지 않는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는 좀 당연히 하락은 하겠지만은 뭐 바닥을 찾으면서 나중에는 뭐 증시가 뭐 완전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 오면은 큰 폭의 하락은 그럼요. 어쩔 수 네. 없을 것이라고는 저도 보고 있어요.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건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틀에서는 완전히 뭐 시장이 공포로 무너진다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예. 코로나 그 팬데믹을 국면에서 네.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채권 시장에서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가들은 그걸 예측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그런 조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데서는 다 예측을 못했는데 채권 시장 너희만 예측했느냐 네. 뭐 그런 소리도 있어요. 그럼 그걸 뭐 보면은 이제 뭐 기술적 분석가들에 의하면은 네.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극적인 뭐 크라이시스 위기 상황이 왔다 뭐 이렇게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군요. 네, 모든 맞습니다. 자산 시장에서 채권 시장 눈치가 가장 빠른 것 같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또 여기서 터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50bp 금리 인상 올리는 게 5월에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 6월까지도 퍼센티지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그렇죠? 지금 뭐 50bp 가는 채권 게 시장에서는 뭐 5월 달에 50bp 인상하는 거는 지금 한 기정사실이고, 60% 이상을 네. 보고 있고 지금 6월 달 같은 바로 경우에도 또.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실제로 5월 달에 50bp 인상을 할지 안 할지는 저번에도 미지수라고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저는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물론 아이비들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있지만은 과연 할까? 만약에 뭐 시장이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때까지 진정이 안 되고 시장도 결국에는 뭐 주식시장 많이 안 좋으면은 그냥 0.25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시장 달래기가 당분간은 될 것 같고, 네, 조금 빅스텝이 늦춰지게 된다면 그런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브라로 거래를 하겠다. 지금 이게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을 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유럽도 지금 맞수를 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천연가스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시장의 반응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유가랑 천연가스랑 네. 뭐 같이 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지금 일정 부분 고점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계속적인 뭐 리바운딩 과정에 있는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뭐 하지만 급격한 하락은 힘들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뭐 천연가스 유가는 뭐 그때 뭐 일비하는 것보다는 좀 계속적으로 뭐 강세를 좀 가지 않겠느냐, 뭐 어느 정도 하락을 했지만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보니까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가 나와가지고 오늘 보셨어요? 어제 전극장에 그거? 네, 맞아요. 플레이도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한 며칠 코스로는 가져가도 되는 매매입니까? 천연가스 관련주들? 글쎄요. 뭐 상황이? 어제 이제 뭐 천연가스 관련주 종목 상담할 때 이제 GSE를 상담을 봐주셨어요?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천연가스 많이 좀 하락을 해서 뭐 우려스러워서 좀 상담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손실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네. 좀 지금 손절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리바운딩 오니까 그때 좀 최대한 손실폭 줄이면서 그때 좀 가령 손절을 하든지 네. 당분간 뭐 GSE를 기준으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점은 한 6천 원 정도에서 지금 박스권을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대신 6천 원 강하게 돌파하면은 조금 홀딩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맞아요. 의견을 좀 드렸거든요. 네. 오늘 좀 움직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정말 있습니다. 전쟁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이게 치고 빠지는 매매가 원활하지 않으면 또 손실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좀 스피디하게 네.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오늘장에 좀 강하게 반응할 것 같아가지고 관련주들 움직임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우리 증시 오늘 대비할 포인트 있으면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어제, 그저께 모두 미국 증시 상승한 만큼 상승을 못했죠. 네. 결국에는 2,750에 또 안착이 실패했습니다. 수급이 너무 답답하죠. 제가 네. 수급도 말씀을 드렸고 대형주로의 매기 확산이 없으면은 2,750 안착 돌파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뭐 네. 2,760포인트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고점이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상단에서 매물 출회되고 있고 네. 결국엔 2,750포인트 안착이 되지 않으면은 뭐 지수 상단은 어느 정도 지금 이게 고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 뭐 나스닥 같은 게 1.2% 정도 많이 빠졌는데 빠졌죠. 이거 다 반영한다고 당연히 보지는 않죠. 왜냐하면 다 못 올랐으니까. 뭐 빠지더라도 일단은 21선에서는 또 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뭐 의외로 또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좀 보셔야 될 것인데 저는 일단 2,750포인트 안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필수적으로 좀 받쳐줘야 된다. 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리바운딩 과정이 나오고 있지만 자동차 계속 받쳐줄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는 힘을 못 받고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도 힘을 받아야지 2,750 넘어야지 2,800도 가는 거고 그렇기 그쵸? 때문에 예.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뭐 아침에는 좀 보셔야 됩니다. 시장 예측보다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수익 난 거는 지금 상단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자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시장은 그래도 조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오늘 그래도 미국 시장보다는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매매 이어가자라는 부분 저희 기억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협상이 안개 속을 다시 한번 걷게 되면서 경계성 매물, 차익 실현 매물이 뉴욕 증시에서는 출현이 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증시는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뭐 뉴욕장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2,750이라는 고지를 확보하는데 전차 군단이 엇박자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2,750에 확보하는 데 속도가 조금 더디지 않을까라는 예상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인포켓을 하면서 좀 안전한 맘에 이어가자라는 부분들 전략적인 포인트로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